베가스 서빈이 기록 깰 겁니다. Almost turned 30 years old. So, As an older player now, you know, you're a more senior player in this team. All of a sudden, Sonny, where's that time gone? yeah, I mean, this is sad too. 함부르크에 17세 소년이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헤딩골을 마구 넣기 시작합니다. 팀의 여러가지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는 소년의 출발은 그의 국적과 상관없이 분데스리가 전체로 시선을 돌려도 빨랐고 특별했습니다. 당연히 그가 태어난 나라 한국에서는 더욱 돋보이는 커리어였고 박지성을 겪은 시기와 맞물리며 이전에 없던 높은 기대감이 부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손흥민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의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슈팅과 헤딩이 같은 평점으로 기록된 것은 지금의 손흥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다소 의아한 지점입니다. 손흥민의 일부 세레머니에서 느꼈겠지만 그는 운동 능력이 좋은 타입의 선수이고 당연히 높은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적 능력뿐 아니라 손흥민 최대의 치트키인 손흥 정식 훈련에도 당연히 헤딩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마지막 요소는 그가 느낀 유럽 축구의 이미지입니다. 전쟁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강한 투지와 이런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매 순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라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가장 전투적인 상황을 꼽으라면 공중볼을 경합하는 순간입니다. 종목의 이름에 아예 푸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축구이지만 공중볼 상황만큼은 온몸을 사용해 상대와 다투고 피지컬뿐 아니라 전투력까지 필요합니다. 즉, 공이 땅에 있을 때와 하늘의 공을 경합할 때의 차이는 아예 다른 종목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손흥민은 재능, 노력, 근성을 통해 헤딩에 상당한 포커스를 맞췄고 함부르크 시절 그의 헤딩에는 다이나믹한 형태의 득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20골 중 4골이 머리에서 나왔고 무려 20%의 비중입니다. 당시 중앙 공격수로 자주 출전했던 그의 미래가 뚜렷이 그려졌고 팀 내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반 니스텔로이까지 오버랩되었습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에서 그의 헤딩 득점 비율은 3.4%로 곤두박질 쳤고 토트넘에서는 600일이 넘게 헤딩 득점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2011년 8월 30일 킬른과의 홈경기에서 공중볼 경합 후 착지 과정에서 발목 인대 파열. 2012년 7월 20일 프로닝엄 골키퍼와 공중에서 충돌하며 뇌진탕. 2017년 6월 16일 카타르와 경기에서 공중볼 다툼 후 착지 과정에서 넘어져 오른팔 골절. 2018년 12월 12일 바르셀로나 알레냐에게 공중볼 경합 도중 허리 부상, 그리고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 손흥민 선수 신체의 축복은 고질적인 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손흥민보다 한 살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던 박지성의 이유는 무릎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대부분의 부상들은 공중볼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수술을 하거나 몇 달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큰 부상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연속되자 공중볼은 손흥민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딩골로 넣는 골이 좀 기분이 좋아요. 어때? 헤딩골 많이 못 넣으셨잖아요, 헤딩골. 저도 제가 놀라죠. 헤딩골로 놀라 일단. 일단 저한테 헤딩으로 오면 약간 당황을 해요. 일단 처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헤딩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근데 제가 사실 또 헤딩을 하면서 팔이 부러져서 그때 카타르 갈 때?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프를 조금 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해. 무서워하는 그게 좀 생겨가지고 사실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도 이겨내야 되는 게 선수의 몫인데 아직 그런 제가 또 팔을 2번이나 부러져가지고 사실 그런 거에 아니 손흥민 선수 제가 개인 이게 치료이신 분은 아는데 손흥민 선수는 참 관리를 잘해서 부상이 없어. 큰 부상이 없었어. 리그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헤딩 득점을 기록했던 유망주, 독일 무대로 넘어가서 가졌던 최초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점이 헤딩이라 답했던 소년. 시간이 지나고 손흥민은 어두운 얼굴로 신욱이 형이 부럽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손흥민은 반 니스텔로이의 일부 득점 상황을 닮았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헤딩의 실종과 박스 밖에서 직접 골문을 타격하는 득점 빈도의 상승은 시기가 겹쳐 있습니다. 즉, 게임으로 비유하면 도끼를 들고 적에게 달려가던 전사형 캐릭터가 한 발짝 뒤에서 화살을 쏘는 스나이퍼의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그의 양발 득점은 인상적이었으나 슈팅의 파워와 커브의 궤적은 아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여전히 빠른 발과 위치 선정은 그에게 세계 최고의 라인 브레이커라는 호칭 또한 안겼고 결국 스카우팅 리포트와 다른 색깔로 세계적인 레벨에 진입했으며 EPL 득점왕의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약 헤딩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손흥민은 7번이나 11번이 아닌 9번으로 성장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평소 집에 있는 시간이 길고 축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알려진 손흥민은
어릴 때 주무기였던 헤딩에 어려움을 겪게 되다 자신의 유형과 공중볼을 못 따내는 상황에서도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고민, 훈련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함부르크 시절에 비하면 분명 그의 훈련 영상에서 헤딩은 주메뉴에서 빠져버렸고 배 이상의 프리킥 훈련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즘 손흥민의 변화 중 하나는 자신을 스트라이커로 표현하는 것에 스스로 어색한 모습을 보였고 철저히 윙어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리뉴의 인터뷰는 손흥민이 스트라이커인가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무리뉴는 케인이나 레반도프스키 같은 전형적인 9번의 역할은 손흥민에게 부담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윙어임에도 스트라이커 수준의 득점력을 가진 선수로 칭찬하며 영국 언론에 새로운 포커스를 제공했습니다. 유망주 손흥민, 토트넘 손흥민은 유형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현역 내내 변하지 않은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 when you're on the field? I want just thinking about go forward. You know, it's when I have the ball. If I don't have ball, I want to just try to go forward to. If I don't have ball, you know better than me, I think. No, not anymore. And you know, for our position, it's very good to move some space behind the defender. You know, this is what I can do. 침투 본능은 손흥민이란 선수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절대 가치입니다. 객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손흥민은 다른 EPL 레벨의 윙어들과 비교해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자르 같은 리그 최고의 윙어들과 비교한다면 부족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넓은 공간에서 질주하고 상대의 포백, 파이브백 라인을 부수는 손흥민은 EPL을 넘어 유럽 전체에서 톱클래스의 저력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득점하는 이유에는 그의 카운터 어택 능력이 있고 다음은 그의 침투를 방어하는 데인마크의 포지션을 파괴한 손흥민조 슈팅이 있습니다. 이제는 토트넘의 아이코닉한 장면들입니다. 대망의 2023년 그의 절대 가치였던 침투에 엄청난 이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린스만은 세부 전술을 지시하는 감독이 아닙니다. 독일 대표팀 람의 인터뷰를 기점으로 오래도록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웨일즈를 상대한 손흥민의 포지션은 섀도우 스트라이커에 가까웠지만 그에게 주문된 전술은 프리롤입니다. 펩은 박스에 이르는 공격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약속을 부여한다면 클린스만은 경기가 시작될 때의 포지션은 미리 정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선수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본인의 선택은 박스가 아닌 중앙선에 위치하며 플레이 메이킹에 관여한 것입니다. 토트넘의 리그 초반 4경기 어렴풋한 흔적이 있었지만 포스텍 감독의 성향을 판단할 수 없어 100% 확신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은 그가 스스로 10번 유형의 플레이를 원하고 있다는 완전한 보증이었습니다. 침투를 사랑했던 손흥민에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초기에 에릭센, 후기에 케인 같은 패서들입니다. 패서가 존재하는 축구에서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이지만 패서가 부재한 경기에서 손흥민은 화면에서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는 메시 같은 혼자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일부 공격수를 제외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손흥민에겐 그런 경기의 비중이 현역 생활을 통틀어 가장 길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손흥민의 인터뷰는 단호했습니다. 네, 저는 프리미어리그가 좋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시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 생활을 꽤 오래 했잖아요. 뭐 진짜 뭐 독일에서 오면 뭐 이제 톱섬에서 8년 정도 했는데 이런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일 많이 배웠던 시즌 같아요. 정말 제일 많이 배웠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선수로서도 진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좀 몸소 느끼게 해준 시즌 같아서 어찌 보면은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한마디에 이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분석 그리고 상상과 노력을 했을지 상상되시나요?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그의 패스는 헤딩보다 낮은 평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손흥민의 패스는 데뷔 후 최고 수준의 순도를 보이고 있고 10번 롤에서 빌드업에 관여하며 반 니스텔로이가 아닌 30대 이후의 피구 같은 선수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전의 손흥민 스타일의 최대적은 나이입니다. 언젠가 그의 속도는 아쉽지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윙어의 날개가 꺾이면 다음 단계는 은퇴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손흥민의 경기 운영 방식은 축구에서 비교적 나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입니다. 너무 거대한 예시이지만 폭발적인 초창기 윙어 메시에 비해 작년 중앙의 메시는 걷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기 영향력은 초창기를 능가했고 결과적으로 어린 메시가 실패한 월드컵을 현재 메시는 거머쥐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그의 스타일 변화가 슈팅 파워, 스피드, 체력 전부가 보존된 상태에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스피드를 잃은 이후 스타일 변화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대표적인 사례는 오베르마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윙어가 평범한 윙백이 되는 과정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즉 손흥민은 경기 중간중간 득점점인 침투와 마무리, 손흥민 존 슈팅 전부가 가능한 상태에서 10번 롤 혹은 폴스 9롤을 가져가며 수비수에겐 더욱 강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맨유전에서 철저히 패서였던 손흥민이 벌리전에서 곧바로 해트트릭을 장렬한 결과가 적절한 예시입니다. 9번이 7번이 되는 과정에는 부상과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7번이 10번이 되는 과정 또한 여러 가지 사연이 쌓여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그는 가능한 오래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정말 축구에 철저하게 미쳐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손흥민의 역할 변화는 인생의 단편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일부의 사람은 시련을 바탕으로 꿈의 방향성을 새로 설정합니다. 손흥민 축구는 만나는 시련마다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인 흔적이고 매 순간 변화한 유연성의 산물입니다. 올 시즌 9번 역할에 기용되더라도 그는 헤딩 경합을 하는 전통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경기 운영의 역할하는 폴스9 혹은 더 아래의 10번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결과는 꼭 시즌이 끝나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팬으로서 이미 지금 그의 축구가 너무 재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본인이 지금 축구가 재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의 변화는 결과를 거뒀고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나봐야 안다는 사람들은 죽기 전 하루를 살려고 긴 인생을 보내시나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 아닌 당신의 새로운 오늘마다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